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민족 대명절이 어느덧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설 차례 상차림 비용 결과 올해 역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 이상 저렴하다고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통시장은 찬바람이, 대형 유통업계는 봄바람이 불고 있다는데 이제는 전통시장이 가격 외에 또 다른 경쟁력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월 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초구가 구상 중인 경부 간선도로의 지하화 사업에 대해 서울시는 2030년 이후에 검토할 대상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봉제특구 지정과 스마트 앵커 시설이 조성되는 중랑 봉제업계 현장에서 개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동구에서 처음 시작돼 각 지자체로 퍼져나간 겨울철 바람막이 텐트가 대한민국 브랜드상을 수상했습니다. 어제 마포구 성산 고가차도에서 버스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승객 6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서초구가 경부간선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는데 하지만 사실상 열쇠를 쥐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사업을 검토할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이재용 기자. 네, 저는 지금 경부 간선도로가 한눈에 내다보이는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파트 옥상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 기자 먼저 이 서초구가 경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는 이 배경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경부 간선도로는요, 경부고속도로에서 이어지는 양재 IC부터 한남대교 남단 구간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진흥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최대 통행량만 20만 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이런 통행량 때문에 경부 간선도로는 현재 상시적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서초구는 6.83km에 달하는 이 도로 구간 중 약 6.4km를 지하화해 교통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심포지엄이나 국제 컨퍼런스, 학술대회 등을 열어왔습니다. 예. 자, 이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관련해서 지난 5일 토론회가 열렸다고요.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네, 지난 5일에 열린 토론회에는 시민 30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예.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앙대학교 이정현 교수가 도로 공간의 입체 개발과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마스터 플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3개의 길을 만드는 건데요. 일단 고속주행이 가능한 스피드웨이와 대중교통 중심인 로코웨이를 통해 예.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도로 상부 공간을 활용한 휴먼웨이를 조성해 문화와 상업, 자연과 R&D 테마의 복합 문화지구를 조성한다는 구상안입니다. 예. 만일 이런 구상안을 토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요, 서초구는 약 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말처럼 사업만 추진되면 이 교통 정체도 해소되고 이 다양한 테마거리도 생긴다는 건데 이 관건은 역시 예산 확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사업 규모상 경부 간선도로 지하화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예산 확보를 위해 서초구는 몇 가지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재와 서초, 반포 IC가 총 3만 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예. 이 땅을 매각해서 사업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토지를 개발할 때 용적률 등을 완화해주는 대가로 받는 공공기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공공기여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도로 상부의 개발권을 민간에 넘기는 대신 공사비를 지원받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서초구와 서울시가 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부간선도로 관리 주체인 서울시는 지금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그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랑 관계자 통화를 해봤는데요. 예.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업이란 의견입니다. 경부간선도로만큼이나 서울시 내에 있는 도로 역시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곳이 많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당장 다뤄야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서울시 도로정비 기본 계획에는요,
경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2030년 이후에나 검토할 사업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예, 자 서울시가 그런 입장을 보였다면 이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장기화는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서초구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죠? 네, 서초구는요. 일단 관리 주체인 서울시가 경부간선도로의 지하화를 검토 시기를 미루면서 사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3년간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 공론화 사업을 진행해온 만큼 앞으로 학계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담론이 형성되는 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서초구 반포동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 구간의 상습 교통 정체의 심각성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이 시점에 대해서는 서초구와 서울시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연결해봤습니다. 봉제 특구 지정을 계기로 중랑구 봉제업계가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의 스마트 앵커 시설 조성 사업에도 선정되면서 지역에서는 봉제업 부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은 실정입니다. 김동훈 기자가 중랑구 봉제업계의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6년 중랑구 면목동 일대는 봉제 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지난해엔 서울시로부터 특구 진흥 계획이 승인됐고 현재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침체된 봉제업계에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최근엔 서울시의 스마트 앵커 시설 조성 사업에 선정됐는데 이는 가장 시급했던 패션 봉제 지원센터 조성에 교두보가 마련된 격입니다. 지금 스마트 앵커 시설로 건설되는 지원센터는요, 앞으로 관내의 패션 봉제 업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예를 들면 공동 수주, 공동 생산 같은 사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파트형 공장이나 공동 작업장 등을 꾸준히 요구해왔던 만큼 봉제업 종사자들의 기대감도 큽니다. 우리가 가장 수건 사업이었던 봉제 특구 지구 지정을 했고 또 거기에 비해서 센터 지원 시설도 지어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앞으로 희망적으로 보고 있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한테 도움이 주는 일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듯 봉제업 부활의 단추가 하나씩 채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대표적인데 대부분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봉제업계는 현재까지 나름대로 잘 버텨왔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시장 원리에 맞춰서 우리끼리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대로 놔둬야지 정부에서 강제로 이건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또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바꾸는 이른바 라벨가리 행태도 봉제업 부흥의 큰 걸림돌이라 지적합니다. 단속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한국 거 아닌 걸 한국 거라고 자꾸 팔면은 한국에 있는 생산 기반들이 다 무너집니다. 현재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나마도 더 어렵게 만드는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인데 봉제 산업 부흥을 지역 경제 활성화의 최우선 과제로도 꼽고 있는 중랑구. 외형적 변화와 함께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도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이번 겨울 성동구에서 시작된 방한용 바람막이 텐트가 전국의 지자체로 퍼지면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주민들은 추위를 피할 수 있어서 좋았고 덕분에 성동구는 배려 행정을 높이 평가받아 브랜드상까지 받았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비닐로 둘러쳐진 텐트 형태의 바람막입니다. 정식 명칭은 온기누리소. 지난해 11월 성동구청 앞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후 성동구 38곳의 버스 정류소와 추위 취약 지역에 조성했습니다. 온기누리소는 방한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비 올 때나 눈 올 때나 또 이렇게 오늘같이 추운 날 얼마나 따뜻해요. 주민들의 호응을 얻자 전국 곳곳에서 온기누리소의 설치 형태와 방법 등을 묻는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그 결과 온기누리소는 서울시 20여 곳의 자치구를 비롯해 전국 30여 개 지자체에 설치됐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기다리시는 주민분들이 잠시라도 바람을 좀 피해서
따뜻하게 온기를 느끼시면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나가시는 행인분들도 바람이 너무 세고 춥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바람 좀 피해서. 온기 누리소는 조만간 열릴 평창올림픽 개회식과 폐회식에도 등장할 예정입니다. 온기 누리소는 진화한 형태로 변형되기도 했습니다. 서초구는 커튼 형태의 문을 미닫이식으로 바꿔 방한 효과를 높인 서리풀 이글루를 선보였고, 서대문구엔 버스 승차들을 비닐로 덧씌운 바람막이가 설치됐습니다. 이렇듯 성동구에서 시작된 바람막이 텐트는 배려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며 최근엔 대한민국 베스트셀링 브랜드상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에게 이제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이제 제공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주요의 점수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성동구는 3월까지 온기 누리소를 운영합니다. 그 이후엔 철거하거나 비닐만 걷어 여름용 그늘막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어제 아침 8시 10분쯤 마포구 성산고가차도 상암에서 홍대 방향에서 버스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을버스가 앞서가던 시내버스 2대를 들이받은 사고로 승객 6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마을버스 운전자 70대 성모 씨도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아침 9시 40분쯤 성동구 마장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집안에 있던 냉장고 등 가재도구들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에 있는 김치냉장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시각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건물 지하 1층 변전실 일부가 소실돼 3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1층 주차장 변전실에 설치된 변압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저녁 5시 50분쯤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사 작업 중이던 이삿짐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쇼파 등 이삿짐 일부와 5톤 트럭 한 대가 완전히 불에 타 3,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직장 여성이라면 누구나 느낄 법한 결혼과 육아에 대한 부담감. 중구에서는 미혼과 신혼, 그리고 육아 선배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결혼과 육아에 대한 진솔한 얘기가 오갔습니다. 공무원들이 말하는 제도적 문제들도 여느 워킹맘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말하면 결혼은 빚을 쌓아가는 과정, 결혼은 빚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 미혼의 사람들을 보면은 친구들 얘기들 이렇게 많이 들어보면 독박육아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육아휴직 같은 것도 눈치 보여서 잘 사용 못하시고 그러는데, 비싼 집값 등 결혼 비용에 대한 걱정부터 육아에 대한 고민까지 미혼 공무원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는 우리 시대 젊은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혼 선배인 공무원들도 힘들긴 마찬가지. 육아휴직 문제와 맞벌이 부부의 아이 돌봄 문제는 젊은 부부들에게 큰 고충입니다. 양육 돌봄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맞벌이다 보니까. 내가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유치원 입학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런 기초적인 시스템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애기를 좀 나오라고만 하는 것 같아서. 육아휴직과 모성시간 등 출산과 육아를 위한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사회적 통념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점도 결혼 생활의 어려움입니다. 모성시간이라든지 임신을 하게 되면 쓸 수 있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거는 전에 임신하셨더니 그 제도를 쓰지 못했대요. 바빠서. 그러면 그 다음에 쓰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게 되는. 이에 우선 중구청에서부터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 또 관내 어린이집 셔틀버스 운행이나 탄력근무제, 생애 주기에 맞춘 육아 정보 제공 등 젊은 공무원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중부가 선도적으로 이제 부서장 평가제를 출산이나 육아 관련해서 이렇게 시간을 좀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이제 좋은 평가를 드린다든지
구 관내에 뭐 이렇게 권역별로 어린이집 셔틀버스 있으면은 좀 되게 도움이 좀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낸 아이디어는 중구의 결혼 및 출산 장려 정책에도 적극 반영될 계획입니다. 일단 아이돌봄 얘기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24시간 365일 마음 놓고 이제 아이돌봄을 할 수 있게끔 아이돌봄 센터와 그다음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연계해주기 위해서 그 제도를 이제 곧 시행하고자 하고요. 결혼하고 애 키우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요즘, 힘든 현실에 마주하고 있는 이들의 아이디어를 통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는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서울시의회와 함께 맛있는 시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했습니다. 지난 1년간 수많은 재래시장을 구석구석 소개했는데 그 기록을 담은 사진전이 시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맞잡은 손이 부끄러운 듯 얼굴엔 미소가 가득하고 맛있는 음식 앞에 선 체면도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찾은 서울시의원들은 금세 상인들의 삶 속으로 녹아듭니다. 평소에도 자주 방문하는 곳이지만 시장 홍보를 위해 MC와 제작진과 함께한 시간은 의원들에게도 색다른 경험입니다. 시장을 방문하면은 상인들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맞아주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말씀을 나누는 게 굉장히 고맙죠. 저희로서는. 굉장히 참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는데 가슴이 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총 64명의 시의원이 방송에 출연해 51개소의 동네 재래시장을 시청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소비심리 위축, 여기에 대형마트와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장 상인을 위로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전통 시장을 애용을 해서 그분들에게 그 삶의 희망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한 보따리씩 사서 가서 전통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방송과 지역 시의원이 힘을 합쳐 제작한 맛있는 시장은 올해에도 동네 시장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노원구가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의 일환인 노원 햇빛과 바람발전소 2호기를 준공하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주민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원 햇빛과 바람발전소는 주민 102명이 1억 4천여만 원의 출자금을 모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겁니다. 위치는 상계 고등학교이며 275장의 태양광 모듈을 통해 8만 6천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지난 2013년 노원구청 주차장에 노원 햇빛과 바람발전소 1호기를 건립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제25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가 6일 개회를 시작으로 1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학생의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함양시키기 위한 창의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국 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심의됩니다. 한편 6일 열린 본회의에서 임춘대 의원과 이성작 의원 등 8명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하철 8호선 장지역 파크하비오 출구 설치 요구와 오금 배수지 유휴 공간에 대한 공원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또 박준희 송파구청장은 구정연설에서 민선 6기의 마지막 해인 만큼 목표했던 계획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며 구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성북구의회 정영진 의장이 의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성북구의회는 새로운 의장 선출에 나섰지만 의원들 간의 마찰로 무산됐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사회권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거 없으십니까? 이거 없습니다. 이거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6월 억대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정영진 의장이 사퇴했습니다. 공석이 된 의장직을 두고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안건이 논의된 상황. 하지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원들 간의 의견 충돌은 계속됐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현재와 같은 직무 대행 체제로 가자는 의견과 새로운 의장을 다시 뽑자는 의견이 대립한 것.
의원들은 의견 조율을 위한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고 당초 계획과 다르게 의장을 선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태수 부의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남은 임기를 보내겠다는 것. 그러나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느 정당에서 차기 의장을 할지 의견 조율이 안 되다 보니 아예 뽑지 말자고 결정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사퇴서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해야죠. 자기랑이 불려다고. 뭐 대행체제로 하냐? 이건 지나갈 소도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 뭐 조용히 넘어가자고요? 이게 조용히 넘어가는 겁니까 이게? 결국 잡음 속에 무산된 의장 선출. 성북구에는 의장 공석인 채로 7대 의원들의 나머지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혜진입니다. 성북구가 자녀교육을 주제로 학부모 특강을 개최합니다. 공부는 즐겁다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부모 특강은 이달부터 3번에 걸쳐 구청 다목적 홀에서 진행됩니다. 이달 20일에 열리는 첫 특강에는 동산초등학교 송재환 교사가 초등교육 불변의 법칙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3월 22일에는 이병훈 교육연구소 소장이 2018년 교육 트렌드를 강의하며 4월 12일에는 요즘 트렌드인 코딩 교육에 대한 강연이 열립니다. 이번 특강은 사전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200명씩 참석할 수 있습니다. 월급 상한액 190만 원,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조건이었죠. 이렇다 보니 그동안 일부 경비직과 청소 노동자에게는 190만 원 밑으로 월급을 산정해 주려는 꼼수가 발생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어제 기재부의 시행령으로 이 월급 190만 원 이상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안정적인 일자리 기여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풍선 효과가 나타날지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